네, 미국에서 최초로 코로나19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대도시가 다름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가 될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면서 차츰 일상을 회복하고 있지만은 증오 범죄의 대상이 될까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고통을 받는 아시안들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수면 장애가 생기면은 기대 수명이 크게 줄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자,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샌프란시스코가 집단 면역에 도달한 미국의 최초의 대도시가 될 수 있다. 이런 소식이에요. 네, 영국 일간이 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네. UC 샌프란시스코의 조지 루더포드 전염방학 교수가 가디언에 그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여전히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하루 평균 13.7명 정도입니다. 네. 이처럼 감염이 소규모로 이어지곤 있습니다만 이게 대규모로 촉발될 조짐은 없다는 지적입니다. 네. 루더포드 교수는 하루 평균 13.7명의 감염자들이 대규모 감염 확산으로 이어지기는 상당히 작은 규모라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집단 면역의 모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확진자가 개별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집단으로 퍼지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백신 접종률이 지금 집단 면역이 되려면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이게 수치가 조금 자꾸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게 그럴 것이 팬데믹 전개 상황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면역 체계를 위협하는 새 변이 바이러스들 계속해서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처음에는 인구의 60에서 한 70% 정도만 맞아요. 면역력 갖추면 집단 면역으로 봤죠. 그런데 지금은 그 후에 좀 더 올라서 80에서 90% 정도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는 이미 그 정도까지 올라와 있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보건국에 따르면요. 백신을 최소 한 차례 이상 접종한 주민은 전체 인구의 약 80%입니다. 백신 접종 가능한 인구로 봤을 때 그렇게 80%까지 올라간 겁니다. 네. 그리고 완전 접종을 마친 주민 68%입니다. 네. 물론 인종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아시안 인구의 백신 접종률이 평균 접종률보다 훨씬 더 높고요. 반면에 흑인 접종률은 평균보다 16%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우리 한인들의 접종률도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그 100%가 다 맞았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다 맞은 듯 합니다. 참 대단한 겁니다. 네. 그럼 이 LA는 지금 접종률이 어떻습니까? 가장 최신에 발표된 자료가 지난 7일 월요일에 발표된 건데요. 네. LA 카운티의 16살 이상 백신을 한 차례 이상 접종한 주민은 전체 65%입니다. 어허. 완전 접종을 마친 주민은 전체 54%고요. 약 450만 명 정도 됩니다. 네네. 앞서 샌프란시스코가 80%와 68%라고 했는데 LA는 65%와 54%니까 확실히 샌프란시스코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좀 낮은 편이고요.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그래서 LA 카운티 보건국도 앞서서 이 집단 면역 형성 시기를 당초 7월에서 8월로 한 달 늦춰 잡았습니다. 네네. 그런가 하면 LA에서도 샌프란시스코와 마찬가지로 흑인들 그리고 라티노 주민들의 백신 접종률은 좀 낮은 편인데요. 그래서 보건국은 흑인, 라티노 커뮤니티의 백신 접종률 높이기 위해서 이 커뮤니티의 백신 접종소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또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등 여러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와 다른 대도시들에 비해서 이렇게 빨리 집단 면역에 달성하게 된 이유 뭐가 있습니까 따로? 네네, 몇 가지 요인들이 꼽히고 있는데요. 네. 우선 샌프란시스코에 어린이들 인구가 적다고 해요. 아하. 다른 대도시들에 비해서. 아하. 그러다 보니 그만큼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있는 인구 비율은 높아지게 그렇겠죠. 됐겠고요. 네. 또 주민들 성향이 그렇게 백신을 맞고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란 점 역시 집단 면역 달성에 도움을 주는 요소로 지목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 지형 또한 한 요인으로 분석됐는데요. 이곳 샌프란시스코의 인구 지형이 다른 대도시들보다 좀 더 밀집된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 신속하게 빠르게 이렇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네네. 여기에 더해서 샌프란시스코가 과거에 그 에이즈와 싸움의 선봉에 섰던 도시로 그렇죠, 꼽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감염병 박사인 UC 샌프란시스코 피터 친홍 박사는 이런 점 역시 보건 관련 조치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아하. 하는 점을 꼽았습니다. 네네. 샌프란시스코는 학계와 공중보건을 지역사회, 정치, 편견 없이 잘 통합해온 오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지지가 강하고 마스크 착용도 좀 더 잘 정착이 된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아시안들이 여전히 증오범죄에 있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어떤 네. 내용이죠? 뉴욕타임스가 어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네. 제목이 이랬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들을 대상으로 한 이딴 공격에 이들에겐 리오프닝이 옵션이 안 된다. 될 수 없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으로 셧다운된 게 이제 많이 해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밖으로 나가 다니지만 아시안 증오 범죄가 여전히 폭증하고 있어서 수많은 아시안들은 여전히 일상을 되찾지 못한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아시안들의 신뢰가 소개가 됐다면서요. 네, 텍사스주 풀거거빌에 거주하는 올해 30살 릴리주, 이 중국계로 보이는데요. 네. 이 아시안 여성은 모두가 얼어붙었던 그 시기를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은 파라노이아, 편집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편집증은 체계적으로 지속해서 특정한 망상을 갖는 병적 상태를 말하는데 한마디로 내가 그 증오범죄의 피해자가 될까 계속해서 두려운 거죠. 그래서 릴리주는 자신은 코로나 백신을 다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스를 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혼자 대중교통을 탈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공공장소에 다시 나가려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게 모험처럼 느껴지고 아시안들이 많은 오스틴 지역의 한인마트죠. H마트나 아니면 99 렌치 마켓 같은 걸 찾는데 이제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9살 아들을 둔 중국계 맨디 리는 필라델피아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아파트 밖에를 거의 나가질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아들 친구들은 대다수 이제 학교로 등교를 하고 있지만 자신의 아들은 여전히 집에서 원격 수업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네. 외출 최대한 자제하고 필요한 물건은 이제 집 근처 마트나 마켓에서 일하는 남편한테 그냥 사오라고 그렇게 부탁해서 구입하고 있다는 실정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LA타임스에서도 그런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여기 남가주의 이제 흑인 커뮤니티에서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보내지 않았더니 그동안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왕따가 없어졌다. 왕따를 느끼질 못한다. 그래서 부모들이 아예 이 자기 자녀들을 학교에 다시 재등교시키는 걸 꺼려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집에 있으면은 네. 학교 가서 당하는 그런 왕따 같은 게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없으니까 기회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 보내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그걸 읽으면서 좀 가슴이 아팠는데 이거 거의 비슷한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런 아시안들이 전국 곳곳에 여전히 많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네, 지금 뭐 식당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붐비는 모습 볼 수 있고 네. 학교, 공공장소, 팬데믹 전과 비슷한 풍경을 만나볼 수 있는데 그만큼 다시 활기를 되찾은 거겠죠. 하지만 아시안들은 코로나19가 아닌 증오범죄가 무서워서 그렇죠. 그래서 쉽게 합류하지 못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네. 일부 아시안들은 앞서 전해드린 릴리주 이 여성처럼 여전히 뭐 지하철이나 버스나 대중교통을 타지 못하고 있고요. 신문은 식당에 나가서 식사하는 것조차 피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점점 출장도 다시 재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출장이나 아니면 재택근무 끝내고 사무실로 출근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아시안들이 걱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바이러스 확산이 좀
더뎌짐에 따라서 아시안들은 이제 자신들을 향한 위협이 줄어들길 희망하고 있는데 뉴욕타임스는 편견에는 백신이 없다는 게 모두의 공통된 우려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이게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제 주위에서도 되도록이면 좀 안 나가고 싶다라는, 밖에 나가기가 싫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번에 LA 메트로에서도 사실 전철에서도 글쎄요, 아시안이 갑자기 뒤에서 맞습니다. 내리치는 그런 공격을 받고서 그런 걸 영상을 또 보다 보면 아무래도 맞아요. 대중교통 타기가 무거워지는 나도 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있죠. 생기죠. 네. 그러니까 자꾸 밖에 나가는 걸 꺼리게 되는데.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당뇨병의 수면 장애가 겹치면은 기대 수명이 크게 줄어든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사실 잠 못 자면 정말 괴롭죠. 그렇죠. 밤에 잠들기 어려운 것도 그렇고 자다가 중간중간 깨는 것도 그렇고 거의 네. 대부분 경험해 보셨겠습니다만 그럼 낮에 피로감이나 아니면 무력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수면 장애가 건강에 해롭다는 건 이렇게 체감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서 하나의 상식으로 통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당뇨병 환자에게 수면 장애가 생기면 실제로 기대 수명이 크게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노스웨스턴 대학과 영국의 서리대학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이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이 결과는 어제 유럽 수면학회 공동 학술지인 Journal of Sleep Research 수면 연구 저널의 논문으로 실렸습니다. 당뇨병과 수면 부족이 아주 건강 악화와 연관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연구가 특히 더 주목되는 건 당뇨병과 불면증이 겹쳤을 때 수면 단축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이걸 처음 조사한 겁니다. 네네. 약 50만 명의 중년 인구를 대상으로 기존 데이터를 추적 분석했다 하는데요. 그렇게 당뇨병이 있는데 수면 장애도 자주 겪는 사람이 해당 기간 약 8년 10개월 정도에 달한다고 해요. 네. 이 기간 심장 마비 등으로 사망할 위험이 당뇨병, 수면 장애가 둘 다 없는 사람보다 무려 87%가 높았습니다. 대단하네. 네, 그리고 당뇨병만 있고 잦은 수면 장애 없는 사람보단 12% 컸던 것으로 나왔고요. 네네. 당뇨병의 유형은 2형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만 1형도 일부 포함됐고요. 그래서 논문의 수석 저자 노스웨스턴 의대의 크리스틴 크루노톤 신경학과 부교수는 수면 장애만 있어도 사망 위험이 커질 수 있겠지만 당뇨병과 겹쳐지게 되면 그 위험 훨씬 더 커지는 것으로 이번에 확인됐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뇨병 환자들의 이 수면 장애 어떻게 이게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아주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하라고 해요. 예를 들면 밤에 잠들기 어려운지 그리고 한밤중에 자주 깨는지 그걸 일단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만약 그렇다 하면 그때는 수면 장애가 있게 되는 건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전문가들 찾아가라는 그런 그렇겠죠. 조언이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